엄청 자세히 다 써주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써주신 게?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잘 이제 쓰신 것 보통은 같아요. 이렇게 쓰는데 그쵸? 이게 진짜 묘사. 안녕하세요. 도그냥TV의 도그냥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갑자기 3명이나 앉아있으니까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기획예능답게 좀 기획예능다운 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도그냥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카카 작가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게스트를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일단 제가 먼저 카카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카카님은 저희 흔하지 않은 서비스 기획자의 이야기로 인스타에서 인스타툰을 연재하시고 계신 작가님이시고요. 제가 그때 오픈 카톡이었나? 이런 데서 링크를 처음에 봤나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네. 현업자들 많이 모여 계신 데서 그래서 보고 읽고 혼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링크 뿌리고 그래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모시고 진짜 저희 기획 예능답게 우리 이 웹툰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그 링크도 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웹툰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님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지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안녕하세요. 카카라고 합니다. 저는 기획자로 산다는 것 인스타툰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엄청 랜선 사수로서 엄청 존경하는 분인데, 네, 유튜브 채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래도 질문을 하나 너무 궁금한 건, 인스타툰으로 흔하지 않은 기획자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신기한데,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네. 제가 원래는 일상툰만 그리려고 했었었는데, 어느 날에 이제 기획자로 직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기로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기획자의 삶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저기서 숨어 계시던 기획자분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너무 공감된다 이러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쭉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게 되게 부족해요. 그런 게 되게 부족해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얘기는 안 해줘요, 아무도. 맞아요. 기획자 얘기는 다 숨겨져 있고, 네네. 자기들끼리만 어디 단톡방 같은 데서 막 우리끼리 흉보고 그러지. 맞아요. 우리 얘기는 안 하고 되게 컨텐츠들도 다 멋있는 것만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3명이 계시는데 카카님이랑 저만 인사해서 좀 이상하시죠? 사실 오늘 추가 게스트가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이제 카카님 오셔서 이제 웹툰 얘기를 하시겠지만 좀 저희가 이제 낯서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카카님 웹툰에 되게 팬이신, 저희 회사에 약간 피오 얼굴 같은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네, 서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그재그에서 피오로 일을 하고 있는 이서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카카님 웹툰을 도그냥님께 처음 공유받아서 알게 됐었어요. 그때 너무 공감했던 컨텐츠가 딱 있는데 그거 이따가 이제 한번 저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같이 하시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너무 진짜 영광이에요. 제가 보다가 어느 날 딱 서령님이 회사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랑 딱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바로 링크. 바로 좋아요. 진짜요? 네. 서령님이 막 다른 인턴분들한테도 막 링크 뿌리고 맞아요. 저희 팀에도 다 뿌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너무 공감 가고. 저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기획자 얘기를 쓰고 피오 얘기도 쓰는데 제가 이제 쓴 글은 이제 글씨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되게 해학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되게 진지한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까워가지고 저는 이 툰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지향하는 바가 이건데 나는 똥손이라 이걸 못하는구나. 그래서 기획 예능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로 합니다. 우리도 좀 재밌는 것 좀 있어야지. 맨날 너무 막 다들 화면 설계서를 잘 그리는 방법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카카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네.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웹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군상들이 보여요.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하는 직종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 실존 인물인가? 네. 거기에 계시는 모든 이제 다 실존 인물이시고요. 근데 90%가 제 이야기고 이제 한 10%는 이제 기획자 동료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런 고충이 누구나 있구나 하는 걸 조금 각색해서 그리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다 모두 다 실화입니다. 솔직히 좀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몇 종류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아이쿠 맞아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자기가 출연한지 모르시죠? 네. 모르셔도 혹시라도 네. 아마 기획자의 툰에 관심 없으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 더 관심 있지? 우리끼리 웃으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올리신 것들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일하시면서 변화가 생기셨구나를 느끼긴 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B2B에서 B2C로 넘어가시면서 그 차이를 발견했다라는 글을 제가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네, 툰을 띄워볼게요. 네. 네, 요건데 네. 제가 B2B를 3년을 하다가 이제 B2C 기획으로 1년 돼서 이제 총 4년인데 이렇게 B2C를 하다 보니까 이게 B2B랑 달라서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그려봤었습니다. 여기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신경이는 제가 B2B 때는 저희가 이제 딱 짜가지고 저희 이거 할 거예요 했는데 뭐 이제 B2C 갔더니 막 마케팅 팀에서 저희 이거 할 거니까 이런 기능 되시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네. 요청도 많고 맞아요. 이거 제일 이거 맞아.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그림 너무 귀여워요. 되게 완벽하고 안정적인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다가 이제 B2C 오니까 막 항상 효과를 생각하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데도 다 이러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너무 배포건이 많으면 저 예전 회사에서 배포량이 너무 많은데 테스트 시간이 짧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몇 시에 다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테스트를 어떤 느낌이었냐면 강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오류를 잡는 느낌이 내가 잡으면 잡는 거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맞아. 오빠는 그런 느낌이 이거 보고 그때 들었어요. 됐고 그렇죠. 너무 신기했어. A/B 디테일도 너무 맞아요. A/B 이렇게 B2B도 해보시고 B2C도 해보시고 그래서 차이를 진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뭔가 목표하는 바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제 인생은 거의 B2C에만 있었어가지고 B2B는 사실 조금 들은 얘기들인데 저는 이것도 들은 얘기였거든요. 약간 보통 B2C는 그 서비스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걔를 발전시키거나 이러는데 맞아. B2B는 무슨 틈만 나면 신규 버전이 서로 연결이 안 되게 만들기도 한대요. 맞아. 각자의 아이들이 있는 느낌. 그래서 기능 하나 추가하려면 배포를 버전별로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도. 맞아요. 호환이 안 돼. 그냥 다 새로 만드는 거야. 그냥 그때. 네. 약간 이커머스 솔루션 사에도 그런 거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 보고 다 울고 있어. 저 B2C 와서 저 그냥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게 저 되게 좋았었어요. 버스 태우고 그냥 탑승하고 한 방에 이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음. 거기서는. 그래서 요거 보고. 아, 맞아. 이것도 B2B 때는 출시를 하고 그 반응을 잘 몰랐었는데 B2C 때는 와, 막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반응이 좀 빨리 오잖아요. 네네네네. 욕도 빨리 먹고. 맞아, 바로 맞아. CS 죠. 바로 들어오고 불편하다. 막 저희도 맞아, 막 맞아, 채널톡에 뭐만 맞아. 오픈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계속 와요. 아, 역시 다 그러시구나. 너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상에 이런 변화가 있으셨구나라는 거랑 또 하나 이제 변화를 제가 봤던 게 대감집 이직. 맞습니다. 대감집으로 네네. 이직하셨고 네. 또 대감집에서 하필이면은 또 외주와 네, 저 문화 충격 받았어요. 그 엄청 큰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프로세스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뭐 큰 기업인 탓도 있고 음. 폭포수인 탓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둘 다 겪어보셨다는 걸 보고서는 저 좀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 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으로. 그래서 뭐 대감집 가셨고 여기서부터 와,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기획자가 듣지마. 핵심 가치를 안 잡고 갑자기 컨설팅 업체가 잡으시면 저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가? 이렇게 했었죠. 사실 저는 이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인하우스 조직이 되게 커도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자가 얘기한 거 잘 안 믿고요. 맞아요. 컨설팅 업체가 같은 말을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명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 뒤로도 이것도 MVP인데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다 넣으실 거냐 했더니 어차피 우리가 할 거 아니고 이제 그 수행사분들이 하실 거니까 일단은 다 넣자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놀랬습니다. 자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일단 컨설팅 업체에서 나온 문서 자체가 되게 약간 봉황이나 용 같은 거 그려요. 근데 컨설턴트들이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그거 어떻게 기획서를 만들어요? 컨설팅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외주사에서 컨설팅 조직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막 서비스에 대한 거를 막 가상으로 그림을 막 그려서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현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뭔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 근데 앞에 또 뭐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3개 있고 키워드 따따따 맞아요.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있고 막 그 내용들 읽어보면은 10대가 20대가 좋아할 만한 빠르고 편리한 UX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맞아. AI를 활용한 개인화 최신화 이런 거 그쵸. 개인에게 딱 맞춰서 즉시 맞아. 즉시 막 이런. 그게 뭐지? 그러면 뭔가 그 하우는 안 적혀 있고 큰 것만 적혀 있는 거야. 뭐 밸류, 목표 막 그런 것만. 하우도 무지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아. 그 하우가 추상적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를 까려는 건 아니다. 네, 이분들도 네. 다 이거 안 하면은 돈을 못 따오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들어왔다가 수행사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사 얘기도 너무 웃겼어요. 같이. 이건 전 몰랐었는데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는 네. 법적 문제가 있어서 네. 이렇게 뭐 외주에 뭐 디자인 개발이랑은 말을 못 하는데요. 뭐 그런 몇 가지가 그래요? 있어요. 응. 일단 같은 층을 쓰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그런 거 그래요? 있어요. 신기하다. 그게 이제 뭐 법이에요. 음. 노무법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무슨 법에 있어요. 음. 외주에 대해서는 맞아, 대화를 맞아. 직접 하면 안 된다. 맞아. 계약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돼요. 네.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몰래 막 메신저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서 접근해서. 음.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음. 이것이 바로 워터풀. 이게 K 워터풀이죠. 그냥 워터풀 아니라 외주가 껴있는 K 워터풀. 맞아요.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워터풀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보고. 사실 우리 서령님 같은 경우는 워터풀 조직을 안 겪으셨어요. 한 번도 네.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외주와 일한다는 거. 사실 이게 외주에 대해서 말하기가 약간 저도 항상 껄끄러운 부분인 게 외주 출신 분들도 인하우스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제 그 약간의 일하는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이제 인하우스 못 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외주에 대한 그 인하우스에서만 일하신 분들의 그 편견도 좀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이 왜 생겼는지를 사실 이걸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세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맞아. 네, 이게 이제 요걸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이제 외주랑 함께 그쵸. 일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웃고 계시잖아요. 제가 저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구나. 네, 이게 뭐 개발 리뷰 같은 거 할 때 왜 이런 그러니까요. 기획이 나왔는지를 쭉 설명을 해서 이렇게 딱 합의점을 이뤄야 되는데 이제 막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기획서 주세요 해서 되게 뻘쭘하게 네 하고 문서를 드렸던 네,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엄청 빠르지 않아요? 근데 손? 엄청 빨라요. 하루 만에 깜짝 놀랐어. 그러면 저기 외주에는 기획자가 없고 그냥 다 메이커 분들만 계신 거예요? 기획자도 계세요. 기획자가 있으신데 외주 기획자분들은 이게 손이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손이 빠른 거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맞아. 그냥 뭘 해주세요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빨리 나와요. 맞아. 우와. 그래서 오. 해주세요 할 때를 잘해야 되는 걸 그때 알았어. 그 지시를 요청을 잘 못 드리면은 그냥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는구나, 바로 빠르게. 왜냐면 바로 빠르게 SB까지는 촥촥촥 나와요. 아, 네, 근데 그거에 뭐 디테일이라던가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왜 해야 되는데 맞춰서 뭔가 바꿔야 된다거나 충돌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정보가 잘 교환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검증 있잖아. 막 테스트 해보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버그들이. 그럼 그런 거는 현업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또 그런 특이 케이스 같은 것도 예외 케이스 이런 것도 거의 이제 현업에서 이거 안 됐는데 하면 그때 가서 안 되세요? 그럼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또 저희가 정해서 드리고 이런 방식이도. 이게 이제 일부에 이제 요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일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외주에서 일하시는 기획자분들한테도 약간 편견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것도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이렇게 쓰면 뭐 얼추 알겠지. 기획자니까 했는데 그대로 전혀 완전 다르게 통념과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맞아. 물론 이제 맨날 이제 저는 얘기 드리지만 상식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는 건 맞는데 근데 너무 통념과 다른 경우가 간혹 있어요. 누가 봐도 셀렉트 박스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막 라디오 박스처럼 쓰신다거나 맞아. 그런 게 간혹 있어요. 화가 났죠. 다른 사람 그걸 좀 모르지. 이거 그림 아시죠 이거? 네. 비둘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 안 물어봐요. 그리고. 안 물어보세요. 불안해. 그러니까. 물어봐 진짜. 네. 이거 여기도 써놓으셨지만 외주 기획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부에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있었던 것 때문에 자꾸 맞아. 편견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게 대기업 폭포수로 너무 하는 회사들에 만연해 있어요. 좋은 외주사도 많겠지만 이제 이거 너무 웃겨요. 근데 이거. 미래지향적. 네. 나가시죠. 전 그것도 있었어요. 단타만 쓸 수 있는 기획이 나오는 경우. 하드 코딩이죠. 맞아. 네. 긴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딱 그때만 쓸 수 있는 기획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 아까 그리고 서령님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행사들 그러니까 이 수행사 기획이랑 일을 하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제 계속 겪으시면서 이제 툰이 하나씩 나오시면 자연스러운데요? 자연스럽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되냐를 또 카카님이 웹툰으로 쓰셨습니다. 이거
이게 디스크립션 쓸 때 정책이랑 그쵸. 그걸 다 같이 놓여져 쓰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청 자세히 다 써주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써주신 게 근데 이제- 진짜 이거 너무 잘 이제 쓰신 것 보통은 같아요. 이렇게 쓰는데 그쵸? 진짜 묘사. 묘사를 해주셨어. 현상 묘사. 어. 최종 결과만. 맞아.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 있다. 그건 저도 쓸 수 있는데. 화나셨어. 화면 묘사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때 화면 정의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네. 기획자분도 사실은 정책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은 이제 개발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는 개발 홀딩 시키고 개발해서 정책 쓰게 하겠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게 기획자 누군가라도 서비스 기획자라는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는 순간 그쵸. 개발자들이 또 기획자 필요 없다는 소리 할 거 그쵸. 아니에요. 맞아.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음. 아니 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고민하고 하는 기획자들이 뭐 더 많으면 뭐해요.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한 개발자들 머리에 인이 박힐 텐데. 맞아. 진짜로. 그게 저는 진짜 속상해요. 저 이제 막 이제 제가 기획자로서 인터뷰 같은 거 나가면 이제 이런 분에게 당한 개발자분들이 꼭 와서 이제 악플을 다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획자 뭐 싫다 필요 없다 일만 키우고 아무것도 저지르지만 한다 막 이런 멘트들 막 쓰실 때 속상하죠. 너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방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렇게 묘사만 할 거면 기획자 아니라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가 더 잘하는데 왜 앞에서 맞아, UI 맞아. 그리고 있어요? 맞아. 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화를 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기획 일을 잘하자고요. 우리가 어서 욕 좀 먹고 다니지 말고 기획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게 라? 저희도 예전에 외주사랑 한번 일하는데 후배가 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빨간패 선생님이처럼 화면상에서 밑줄 하나하나씩 긋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런 적이 있죠. 아니 이게 보통은 외주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일이 너무 많아서 뭔가 분산을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일 많을 때 외주 이렇게 해서 하면 빠르게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정책부터 해서 A부터 Z까지 다 다운로딩 시켜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소스가 또 2배로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펌펌에서 드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일이 두 배로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정책 아는 사람이 화면 쓰면 되는데 정책을 또 설명하고 그려오시면은 이거 아닌데 하고 또 다시 또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후배를 빨리 키우는 게 맞아요, 인하우스에서 맞아요. 그게 훨씬 우리 취직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획자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싼 게 정말 비지떡일 수 있거든요. 예. 아니 물론 좋은 기획자 뽑으시면 되죠. 외주에서도. 그쵸. 근데 거르기가 힘들어요. 그렇네. 그렇죠. 예, 거르기가 힘들어서. 맞아. 그리고 외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님이 요새 일하시는 네. 상황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